네, 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 철원여고의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입시 지도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감자바를 활용한 수시상담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즌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계실 텐데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 그리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상담 기본 페이지를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툴바가 보이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교과와 비교과 파일을 다 업로드를 해 주신 다음에 수시 상담을 진행하실 겁니다. 우선 학교 유형, 그리고 지역, 계열, 대학명을 검색하실 수 있는 툴바가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 옆에는 검색어를 이제 검색어로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2번을 보시면은 탭으로 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탭으로 열기를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새 창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씩 탭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6개까지의 대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설정 메뉴가 있는데 이 3번 설정 메뉴로 가시게 되면 틀 고정 메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그 메뉴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상담을 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상담의 기본 페이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진짜 많이 보실 페이지가 될 텐데요. 원하는 대학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 페이지가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학 전형, 유형, 모집 단위, 그리고 인원이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일반 교과 점수와 등급 점수, 그리고 내 점수, 내 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일반 교과와 일반 등급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교과가 빠져 있는 점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 점수와 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대학별 반영 방법에 의한 그런 환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반영 교과의 정보라든지 또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된 이래로는 나오는 성적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점수가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성적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보통 진로 과목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유형에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오늘 경희대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전형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반영 교과 정보를 확인하고 내신 반영 방법을 확인하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학생의 대학별 반영 점수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 요즘 상담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나오는 그 환산 점수가 약간 달라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옆에 사례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환산 등급이 빗금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학교의 정량 평가, 즉 교과 반영 평가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성적을 환산하지 않고 그 대학에서 전 교과 100%로 이제 일부 교과 과목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점수로 나와져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교과 전형일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진로 선택을 반영한 점수까지 다 환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이제 학생의 성적이 몇 점으로 보이니 그리고 너의 사례 점수가 몇 점이니 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랑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집중도가 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려면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점수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 대학별 반영에
이 사례 등급의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제외되어져 있는 점수를 말하는 것이고,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네 등급이 이제 상담을 하는 그 학생의 등급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요 등급을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환산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환산 네 점수. 그래서 강대 같은 경우에 지금 1015점 만점인데 그 1015점 만점에 이제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례 점수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이 사례 등급의 요 등급의 학생이 환산 점수로 했을 때 몇 점인지가 확인되어지는 게 바로 여기 칸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이 바로 옆에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등급별 그리고 점수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때 이렇게 한 세트로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봐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야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단위수 반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값의 학생들이 보통 전 교과의 등급이 어떠한지 이수 단위를 반영했을 때, 이제 요거는 상담 학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례 등급의 학생,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70% 컷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자료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어디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전형의 그 모집 단위의 70% 컷의 성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같은 경우에는 취합되어 있는 성적에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이렇게 환산되어 있는 점수가 뭐를 의미하는지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학생들과 상담하실 때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사례 점수들이 합격과 또 충원 합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우선 첫 번째는 사례 점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봐주시면은 70% 컷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례 점수의 충원 합격자들의 정확한 점수와, 그리고 이제 불합격자의 최고점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 1.23이네요, 지금. 1.23인데 최종 단계에 불합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건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는데, 이 건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상담하실 때 학생들이 이 전형 말고 같은 모집 단위의 다른 전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다른 대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교협 프로그램에는 또 다른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은 타 전형 그리고 학과 지원 경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전형과 학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보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색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을 쓴 다른 지원자들이 보통 타 대학에는 어떤 전형을 가장 많이 지원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도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합격 건수, 그리고 합격의 비율까지도 잘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학과 메뉴가 있는데, 학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었던 건대 지균, 경영학과에 지원했던 그 지원자들이 타 대학에는 어떤 학과를 많이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경영학과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경영학과가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면, 연도별로 이렇게 전형의 평가 방식이 바뀌는 대학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경희대인데, 경희대가 지금 보시면은 전형 요소별 2021, 22, 23 이렇게 다 조금씩 변화를 보였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례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반영 방식에 따라서 점수값이 계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2023의 합불 사례에서는 이렇게 600점대의 합격선이 보였었는데, 지금 2022 같은 경우에는 900점대의 사례 점수가 있고, 그리고 2021 같은 경우에는 또 200점대로 사례 점수값이 보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상담하는 학생의 내 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이제 올해 점수로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하실 때 학생의 성적이 사례값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전형이 이제 사례 점수가 언제 어떤 성적을 반영해서 그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한국외국어대와 그리고 건국대 이 두 개의 대학을 놓고 이제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대학의 사례를 놓고 과연 대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나와져 있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학생부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저는 오늘 한국외국어대학을 검색을 해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LT학부 LT학부의 학생부 교과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지요? 교과의 지역균형 선발 다시 말하면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제 작년도에 입결이 보이실 거예요. 올해 이제 2024학년도에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죠. 2024, 23, 22 이렇게 전형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 반영 방법 또는 모집 인원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의 경쟁률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이제 눈에 확 띄는 것은 바로 이 사례 등급일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당연히 합격을 했겠지. 그리고 성적이 낮은데 어디까지 합격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실 텐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서 또 이 옆에 있는 사례 등급의 전 교과까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외대에서의 1.0의 학생이 사실은 전 교과로 따져봤을 때는 1.73의 등급이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또 계속 점점 내려가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전 교과에 3.02의 내신 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지금 외대 한산점으로는 1.65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크구나. 이 외대의 환산 점수 이 방식이 좀 다른 대학과는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는 이 보이는 반영 교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눈에 띄는 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2024, 23, 22 다 국영수사과 또 한국사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년별 비율도 뭐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전학년 공통 100%를 반영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눈에 띄는 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메뉴 아까 봤던 이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학생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뭔가가 좀 다르죠. 전학년 등급과 원점수 그리고 이수 단위를 적용을 하는데 등급의 환산 점수나 또는 원점수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얘 또는 얘 5억이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좋은 거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는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라 그 둘 중에서의 더 좋은 거를 비교해서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반영이 되는지를 좀 더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모집 요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추천 전형을 보는 거니까 요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목 구분 그래서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국수영사 그리고 진선에서도 국수영사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인문과 자연 계열별로 사회와 과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반영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 내가 어떤 계열의 모집 단위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인문 계열일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가 30%, 그리고 나머지가 20%고요. 그리고 자연 계열일 경우에는 반대로 수학과 과학이 30%, 나머지가 2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요. 외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을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1등급은 200점을 받고 2등급은 192점을 받고 이렇게 등급의 환산으로 우리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원점수에 따라서도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어떤 학생이 국영사과의 점수가 2등급이었는데 실제 2등급이면은 192점을 받는데 이 친구가 90점 이상인데 2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90점 이상이면은 200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2등급을 환산했을 때의 점수가 아니라 90점 이상일 때의 환산 점수, 요 점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서 내신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다른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 다른 지원자들도 성적이 상당히 높이 설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값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LT학부 1.0부터 1.65에 이렇게 합격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원서를 썼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학생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5, 아까 전교과가 3등급 때였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개 카드를 다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5개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LT에 충원 합격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3등급 때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논술 위주의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례 등급을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외대만 이제 1.65였고 나머지 학교들은 3등급 그리고 중대는 이제 2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 친구는 결국에 이제 이 외대 LT 학부에 충원 합격된 걸로 이제 그 수시 합격이 처리가 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식의 결과를 낸 친구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외대를 환산했을 때 내 성적이 확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논술 빼고 나머지를 한 장을 이제 여기다가 쓴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을 저는 또 봤거든요. 이제 1.65 말고 그 위에 칸에 있는 1.26 학생도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외대식 환산 등급이 이제 1.26이었는데 나머지 대학들을 봤더니 이제 1.42도 있고 지금 여기 1.42가 많이 보이죠? 1.5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쓴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게 외대의 LT 학부인데 이 친구는 원서를 카이스트를 썼다? 이게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최종 충원으로 합격한 곳이 이제 연대의 활동 우수형,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이죠. 거기에 인공지능학과를 충원 합격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아 맞다. 이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이지 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서류가 반영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안전카드로 이 친구는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을 마지막 카드로 넣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마지막 카드를 어디다 쓸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카드로 이제 외대를 썼던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사례값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은 이 서류가 강점이었구나. 이 학생은 이 친구들 지금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 성적까지도 공개가 되어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수능에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들을 많이 썼겠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점수 보는 게 진짜 이 대교육 프로그램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리고 여기 요 메뉴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시나요? 여기 요 세부 유형 메뉴 보시면은 다른 전형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가 전형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이제 서류 100%를 반영하는 전형인데 사실은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교육 자료에서도 사례값이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 학생이 1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학생들이 많이 안 썼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모집 인원이 2명인데 경쟁률이 다른 그 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2.1의 사례 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가 과연 서류가 얼마나 잘 되어 있길래 여기를 쓴 걸까라고 해서 이 친구를 또 한번 상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대, 성대, 이대, 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좀 워낙 세다 보니까 2개의 전형이 다 최저 미충족으로 불합을 맞이했던 그런 결과를 가졌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대도 이제 학과 모집이지만 이게 서류 100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잘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대 교과와 이대 여기를 충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특징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충원 합격한 대학 2개가 다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수능 점수가 411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나와져 있는 이 최저 등급 3합6과 2합4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충족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최저 기준이 있는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이긴 하겠지만 머리는 또 아프죠. 그래도 되게 좀 최저가 나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정말 엄청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서 6개를 고민을 해볼까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우리가 지금 9월 모의고사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구모 보고 나서 바로 원서를 써야 되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6모의 결과와 9모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최저 기준을 좀 많이 맞추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째 대학으로 건대 경영학과를 한번 제가 상담 사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할까 고민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대 경영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학년 담임 선생님 중에서 이제 올해 입시를 하신 분들, 또 부장님들 올해 입시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학이 자꾸 모집 요강을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매번 왜 이렇게 많이 변화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텐데 저 또한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올해는 어떻게 바뀔까 이거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또 나름 그게 맞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제가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이제 이 건대가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대학 중에 하나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대학인데 그만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대 지금 제가 여기 KU 지역균형 요 전형을 설정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024, 23, 22 이렇게 이 올해와 작년도 모집 단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쟁률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처음 상담할 때 요거를 정말 좀 길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은 똑같지만 경쟁률이 지금 보면 2023과 2022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옆에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최저 기준이 있었고 없었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2024는 사실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2023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70에 서류 30, 최저 기준 없고 이런 것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2023 합불 사례 22 그리고 21까지도 3개년치의 합불 사례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와 함께 이제 보실 텐데, 보시면은 2023 바로 작년도 합불 사례죠. 사례값 등급으로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여지는 대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학생이 57번 학생. 지금 보시면은 점수가 환산 점수로 2.06이거든요. 그래서 2.06의 학생이 충원 합격을 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선생님들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 가지고도 진짜 많이 웃었는데, 이거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에 작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9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최초 합격했을 때, 최초 발표했을 때 합격 그 충원 번호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이 99를 많이 써요. 99 뭐 또는 999 써라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져 있어 써주시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사례를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막 추적자처럼 99번에서 뭐 80번으로 뭐 70번으로 이게 얼마나 변동했다라고 하는 거를 막 비고란에 엄청 열심히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 선생님처럼 노예비 이렇게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전화통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마다 다르신데 이거 잘 써주시면 다음에 상담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선배는 이제 이렇게 노예비였는데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야. 너도 그 친구가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독려를 해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례 정리해 주실 때 진짜 어떻게 이게 최초에서 뭐 5차, 6차까지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다음번 상담할 때 정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2.06 친구부터 이제 볼게요. 2.06 친구가 사례 점수로는 지금 697.77 요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합불 사례 가장 마지막 친구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22 아까 앞에서 선생님들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교과 성적만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2023이 지금 잠시만 앞뒤로 가겠습니다. 2023 작년이 지금 697점 쉽게 등급으로 따져보면 2.06 요 정도가 합격선이었는데 서류 평가가 없던 그 전년도에는 지금 마지막 사례 학생이 보시면은 1.82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엄청 크게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었다면 그게 뭐였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사실 엄청 셌었거든요. 2022 때가 45.76대 1이었어요. 그리고 이 최저 기준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최저가 제 기억에 이게 2합 5였습니다. 근데 이때 수능이 이제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이었고 그때 영어가 1등급이 6%밖에 안 되는 좀 많이 어려웠던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능으로 많이 변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경쟁률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대의 최종 성적 아이는 대교육 프로그램 상으로는 이제 1.82대 성적의 아이가 이제 최종으로 보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못 맞춘 이 1.49 친구부터 쭈루루루 지금 최저 미충족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최저에 따라서 경쟁률이 엄청 높았는데 최저에 따라서 성적대가 이렇게 올라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년도를 한번 또 볼게요. 2021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근데 2021을 봤더니 다시 또 2점대인 거예요. 2.82. 그래서
1점대였는데 왜 또 2.8이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원래 앞에는 3개년치가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021까지가 안 보여요. 평가 방식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살펴봤어요. 2021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설명했던 것처럼 2024, 232 이렇게 3개년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 2021은 어떤 전형이었는지가 안 보이는데 사실 대학 모집 요강은 뭐 공지사항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은 2021 때 왜 1점대였을까? 라고 하는 걸 살펴보셨다면 2021은 서류가 있었구나. 그것도 심지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서류 70%의 성적대였구나. 서류 70%를 반영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선생님들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거. 이때 이게 학교장 추천이 교과가 아니었어요. 종합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니까 내신 컷이 2등급 때까지 떨어지네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전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집 요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2023에서 2024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작년의 데이터가 올해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죠, 선생님 진짜 막. 2일에는 서류가 70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최저가 있다가 이번에는 최저가 없이 서류가 30이고 막 이러면 정말 선생님 오래 하셨던 분들일수록 또 더 막 헷갈려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컷 선두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때가 이 학생부 100이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1점대까지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2023은 작년도였죠. 231 때는 서류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다시 서류 평가가 왔던 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작년과 똑같거든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KU 지역균형이 교과 70에 서류 30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작년의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 이제 이게 2, 3에서 그러니까 2와 2, 3이 똑같았다면 2, 4도 비슷한 기조일 거예요. 근데 2가 달랐고 2, 3이 달랐으면은 변동되어지는 거 경쟁률이 지금 45에서 12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이렇게 확 변했다라는 건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리고 서류가 이때 이 2021 때 서류는 진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 3에서는 이제 그게 생겼고 또 굉장히 여기서 서류평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요 반영교과 상세 보시면은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정량 반영이 아니라 정성으로 반영한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또 반영이 좀 많이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그 전년도처럼 자신 있게 마지막 카드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외대 학추가 교과 전형의 마지막으로 상위권 애들이 많이 쓰고 이제 끝낸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건대의 학추는 마냥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생기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경영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경쟁률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선생님들 진짜. 그래서 외대 2023에 2.208 학생이 서류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친구였구나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서류 30 이런 거 조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저는 상담을 할 때 보통 한 대학을 이제 학생이 오면은 대학을 여러 군데를 놓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건대 경영 정도 쓰는 친구라면 아마 분명 경희대, 동국대 이 라인까지 같이 보고 이제 상담을 할 텐데 선생님들 상담 많이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건대지균, 동국대 학교장 추천, 경희대 지균이 되게 다 비슷해요.
이제 경희대가 지금 최저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최저가 없고 이거의 차이이지 서류 반영이 30% 된다라는 건 지금 다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학교는 교과의 이 등급 반영이 상당히 좀 센 학교가 있고 또 서류 반영이 좀 높은 학교가 있고 이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값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비교를 해주시면 좀 상담하는 학생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친구들 사례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 다 들어가면 다 있을 거예요. 경희대, 동국대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는 1단계 불합격, 어떤 친구는 최종 불합격 이게 이제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실 때 아, 서류가 강한 애들은 보통 이 대학의 학교장 추천을 좀 쓰는 게 괜찮겠군.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교과가 높은 애들이 여긴 합격을 좀 많이 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요 대교 프로그램의 사례값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엄청 많이 와요. 이제 이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주에는 거의 막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막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본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아예 이제 컴퓨터 옆에다 놓고 이제 저는 딴 일하고 앉아서 이거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례값 많이 보고 충분히 보면서 자신의 원서를 좀 많이 고민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야말로 애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의 입시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밟아갈수록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성적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교육은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진학지원센터 이제 감자밥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감자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교육과 마찬가지로 기본 페이지 세팅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대교육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감자밥 쓰실 때에도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실 텐데 이 학생 선택과 이제 상담하실 때는 이 대입 상담 이 두 가지의 메뉴를 놓고 선생님들이 봐주시겠죠. 그래서 봐주시면은 학생 선택을 쭉 이제 하셔서 상담한 학생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위에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 분석과 등급 분석 이렇게 한 장으로 나와집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저는 방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받으러 가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자기 등급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요거 이제 건네주면서 너가 너 등급 어디가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학생들이 또 입력을 해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요거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감자바의 좋은 거는 이제 앱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 5개학기 성적 완료된 다음에는 대교협 업로드하고 감자바 프로그램 내신 산출 업로드해서 그리고 전송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적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종합 같은 경우에는 환산점이 디테일하게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많이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자바 앱에서 보는 자신의 성적만으로도 좀 충분히 상담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 분석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강원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원대의 교과 전형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의 경제정보통계학부 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 보시면은 여기 환산 등급과 환산 점수가 나와지게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되기 전에 캡처를 해놓은 거여서 이제 안 보이는데 방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확인해보고 왔더니 여기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로 제가 말씀드렸던 1015점 만점에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쫘라라락 잘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이 강대는 그 남색깔 표지로 되어져 있는 가로로 이렇게 보는 그 대학 합격 결과가 엄청 디테일하게 주는 학교여가지고 그 1015점 만점에 최종 학생의 성적까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1015점에서 너의 점수는 이거.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작년도 컷은 몇 점이었다. 까지도 학생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정말 안내를 잘한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됐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대교협과 마찬가지로 이제 입학정보, 세부 전형이 이렇게 잘 안내되어 있고, 최저 기준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료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2, 3탭인데, 2탭, 21탭 이렇게 눌러보시면 평가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바뀌어서 안내가 되겠죠? 올해 강대는 이제 미래인재가 미래인재 1, 2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례값을 확인했는데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 사례 점수를 이렇게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소트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소트를 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뿅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가 사례 등급이 1.95인 학생인데 1단계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단계 불합격은 뭐지? 이게 최저가 있고 교과 100인데 왜 1단계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감잡아도 이제 수시 카드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원서 6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강대 원서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강대가 한 2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은 모집 단위의 다른 전형을 썼을 때 한 전형을 합격하면 나머지 전형에서 자동으로 불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경영 이거 회계학부 여기를 지금 요렇게 2개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합격하니까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불합이 된 그러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자동 불합이니까 이게 최종 불합도 아니고 최저 미충족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1단계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가천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철원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대학들을 학생들이 엄청 선호를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 엄청 지금 급부상하고, 급부상 아니죠.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학교니까. 그래서 가천대를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가천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천대의 지역균형, 이제 경영학부를 선택을 해서 또 사례값을 이제 보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사례 점수가 쭉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로 쭉 나와요. 그 사례 점수가 지금 보니까 996점부터 쭉 아래로 994 뭐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지금 사례 등급이 약간 이게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성적이 더 여기서 사례 점수는 더 좋은데 왜 등급은 더 낮지?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천대도 이제 약간 성적이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자신의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개 학기를 다 하지도 않고요. 우수 4학기 반영하고 거기에 이제 잘한 학기 순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계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학생이 가천대는 어떤 등급인지 라고 하는 거를 잘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종합전형은 또 종합전형 나름대로의 사례값을 보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서류의 그 퀄리티를 저희는 못 읽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작년 합격생들의 사례값 속에서 1단계 합격, 그리고 최종 합격, 1단계 마저 불합격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얘는 진짜 내신은 낮은데 서류가 좋았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의 어떤 전쟁이라면 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마다 환산 반영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시기가 진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프로그램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사례 값들을 좀 보시면서 올해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디 위치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너가 작년의 경우라면은 합격권에 있었다. 너가 충원 합격권에 있었다. 너는 작년 경우라면은 합격은 못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자신의 원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봤던 이 대교 프로그램의 자료들은 저희 2023 대입상담 교사단 자료집에서 제가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지금 올해 여름이 엄청 무덥고 막 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엄청 상담 중이실 텐데 정말 선생님들의 그
이 뜨거운 여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주시는 그 열정에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가 이 여름의 끝에 이제 학생들과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까지 다 쓰고 나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 사례 속에서 합격과 충원 합격의 이 글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제가 꿈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